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빅제입니다. 살라딘 세 번째 이야기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면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1163년 당시 이집트는 시아파인 파티마 왕조의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파티마는 예언자 무함마드의 딸 이름입니다. 알리와 파티마 부부의 아들 후세인에 의해 창설된 시아파는 그들의 자손들이 대를 이어 이맘직을 계승했습니다. 여기에서 이맘이란 이슬람의 지도자를 말하며 특히 시아파에서 이맘은 무함마드와 알리의 혈통을 잇는 최고 지도자를 일컫는 칭호입니다. 대를 이어 내려가던 시아파는 8세기에 다음 이맘의 자리에 올라야 할 이스마일이 일찍 사망함으로써 파가 갈라지게 됩니다. 이스마일을 따르는 사람들은 다른 이맘은 인정하지 않고 이스마일의 아들 무함마드가 그들의 마흐디, 즉 메시아로 다시 나타날 것을 믿었습니다. 이것이 이스마일파이며 이를 배경으로 등장한 것이 파티마 왕조입니다. 909년 지금의 알제리에서 시작된 파티마 왕조는 973년 이집트를 정복한 후 수도를 카이로로 옮겼으며 1171년까지 거의 270년간 존속했습니다. 당시 카이로는 예술, 건축, 학문 등 모든 면에서 최고의 명성을 떨쳤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파티마 왕조는 점점 쇠퇴해 갔습니다. 이렇게 쇠락해가는 파티마 왕조가 오랜 세월 동안 침략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었던 것은 주로 주변국들의 허약함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셀주크 트리크가 이집트로부터 시리아를 빼앗아간 적이 있었지만 그 셀주크 제국도 이집트 침략을 시도해보기 전에 갈갈이 찢겨나가고 말았습니다. 12세기 전반부에 파티마 왕조를 위협한 유일한 세력은 예루살렘 왕국밖에 없었습니다. 프랑크족은 시리아 해안 지역과 수많은 내륙의 요새를 손에 넣고 있었을 뿐 아니라 약탈을 좋아하는 탐욕스러운 전사들이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는 이집트에게 다행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십자군은 명예에 못지않게 황금에도 눈이 멀어 있었기 때문에 이를 눈치챈 파티마 왕조는 돈으로 그들의 욕구를 달래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누르아딘의 시리아 세력이 강해지면서 시리아와 프랑크는 일종의 세력 균형을 이루게 되는데 이집트는 이를 이용하려 하였습니다. 이집트의 총리를 뜻하는 와지르들은 양측을 이간질하였으며 이쪽에 붙었다 저쪽에 붙었다 하는 위험천만한 게임을 하였습니다. 살라딘이 장성했을 때 파티마 왕조는 이미 쇠퇴기에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당시 양대 세력인 시리아의 누르아딘과 예루살렘 왕국은 대등한 라이벌이었습니다. 그들은 상대방이 이집트를 차지함으로써 세력 균형이 깨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그들에게 이집트의 정세는 가장 큰 관심사항이었는데 바로 이때 샤와르라는 인물이 등장했습니다. 아랍 부족장 출신의 샤와르는 상이집트의 총독으로 있다가 1163년 총리로 임명된 인물이었습니다. 샤와르는 8개월간 총리로 재임하다 경비대장 디르감이 일으킨 정변으로 축출되자 시리아에 와서 누르아딘에게 파격적인 제안을 합니다. 자신을 복귀시켜주는 대가로 이집트의 연간 수입의 3분의 1과 군대 파병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부담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파격적인 제안에도 누르아딘은 좀처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는 사이 예루살렘 왕 아말릭이 이집트를 공격하여 디르감으로부터 곡물 인상과 함께 양국 관계를 동맹관계로 만들었습니다. 허를 찔린 누르아딘은 그때서야 시루크에게 출병 명령을 내렸습니다. 시루크는 디르감을 물리치고 샤와르를 복귀시킴으로써 임무를 완수했으나 샤와르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시루크가 약속을 어긴 샤와르를 공격하자 궁지에 몰린 샤와르는 이번에는 아말릭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루크와 샤와르, 아말릭 간의 진흙탕 싸움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시루크가 이집트로 출병할 때 살라딘은 부관으로 참전하였습니다. 살라딘은 여러 전투에 참가했으나 주목받을 만한 정과는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시루크는 이집트 제2의 도시인 알렉산드리아를 점령한 뒤 성의 지휘권을 살라딘에게 맡겼습니다. 이것이 그에게 찾아온 첫 번째 기회였습니다. 사령관으로서의 처신과 큰 도시의 방어를 하는 막중한 임무가 처음으로 그에게 맡겨졌지만 살라딘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샤와르와 아말릭이 연합하여 성을 포위하였으나 성을 끝내 지켜낸 것이었습니다.
소수의 병력, 통신두절, 군수물자 차단이라는 악조건 하에서 버텨낸 것은 대단한 성과였습니다. 적의 파상적인 공격과 굶주림 속에서 시르크의 지원군이 올 때까지 75일을 버텨낸 것이었습니다. 교착 상태에 빠진 양측은 1167년 8월 쌍방이 이집트에서 철수한다는 협정에 서명하고 포로 교환에 합의했습니다. 알렉산드리아 공방전으로 살라딘은 시리아군에서 명실상부한 2인자로 떠오르게 됩니다. 한때 동맹으로까지 발전했던 이집트와 예루살렘의 관계는 샤와르가 조공을 지체함으로써 1168년 10월 아말렉이 이집트로 쳐들어갈 정도로 악화되었습니다. 1168년 11월 3일 예루살렘 군대는 빌베스를 점령하면서 대량 학살을 저질렀습니다.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은 무차별적 살육이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야만적 행위는 이집트인들을 누라팀 편에 서게 만들었습니다. 샤와르는 카이로 교회의 푸스타트에 불을 질러 도시를 전소시키면서 프랑크군의 카이로 진입을 막는 것과 동시에 누르아딘에게 구원을 요청하였습니다. 누르아딘에게 구원을 요청하기 위해 이집트의 칼리프는 친필로 쓴 편지와 함께 왕비의 머리카락을 담은 함을 보냈는데 이러한 것은 당시로서는 진심을 전달하는 가장 강력한 방식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살라딘은 이번 원정에 참여하기를 주저하였습니다. 이전의 원정들에서 그는 삼천의 오른팔 역할을 맡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는 은둔 생활과 현자들과의 대화를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알렉산드리아에서의 힘들었던 경험이 이번 원정에 참여하기를 주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누라딘의 명령으로 결국 원정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1168년 12월 17일 시리아군의 3차 이집트 원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원정의 결말은 좀 시시했는데 예루살렘의 왕은 시르코의 전술에 휘말려 어쩔 줄 모르고 허둥대다 싸움 한번 못해보고 퇴각하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시리아군은 카이로의 승자로서 입성해 구원자로 환영을 받았습니다. 시르쿠는 칼리프로부터 영예로운 망토를 하사받아 이를 자랑스럽게 걸치고 다녔습니다. 이것을 본 샤와르는 자신의 입지가 불안하다고 느꼈고 급기야는 시르쿠를 암살하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암살 음모는 발각되었고 살라딘이 지휘하는 시리아 경비병에 붙잡힌 후 칼리프의 명예에 의해 참수되고 말았습니다. 정치적 수완과 능력을 겸비한 샤와르의 인생은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샤와르가 죽자 이집트의 칼리프 알-아디드는 시르쿠를 총리 자리에 앉혔습니다. 시르쿠는 이집트인들에게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시르쿠의 영광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1169년 3월 23일 총리로 임명된 지 2개월 만에 과식으로 급사한 것입니다. 시르쿠는 단단한 체구의 성마른 얼굴, 불같은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지적 수준은 높지 않았으나 무슬림의 영광을 위해 싸웠고 고난에 굴하지 않았으며 분수에 넘치는 생활도 하지 않았습니다. 부하들의 사랑을 받았던 담대하고 능력 있는 군인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죽음으로 조카 살라딘에게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파티마 왕조의 칼리프는 살라딘에게 이집트의 총리, 즉 와지르의 직을 맡겼습니다. 살라딘은 1169년 3월 26일 시르쿠가 죽은 지 사흘 만에 와지르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누라딘은 시리아 내 시르쿠와 살라딘의 모든 영지를 몰수하고 살라딘을 격하하기 위해 이집트 칼리프가 하산 와지르라는 칭호를 무시하고 그를 단순히 군사령관을 뜻하는 아미르로만 호칭했습니다. 살라딘보다 나이가 많고 경험이 풍부한 장수들은 30세의 애송이가 그들의 상관이 된다는 사실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으나 살라딘의 측근인 하키리의 설득, 돈의 유혹, 그리고 살라딘의 기지와 소통 등이 총동원됨으로써 겨우 살라딘 편으로 돌아섰습니다. 개인적인 측면에서 살라딘은 그전까지 다소 안락함과 쾌락을 추구했던 삶의 방식을 버리고 절제와 경건함으로 돌아섰습니다. 이슬람 신앙을 최고조로 끌어올리며 삶의 목표를 오로지 이교도를 몰아내고 굳건한 이슬람 제국을 수립하는 데 두었습니다. 살라딘은 누라딘의 감정을 거스르지 않기 위해 극도로 조심했습니다. 매주 금요일 카이로에서 열리는 예배에서 누라딘의 이름을 앞에 내세웠으며 다른 종교 행사에서도 항상 누라딘의 이름을 최우선적으로 거론했습니다. 한편으로 살라딘은 이집트 칼리프와의 관계에도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살라딘은 법정에 정기적으로 출석했으며 칼리프의 모든 의전 행사에 빠짐없이 참석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라마단 행사를 집행했으며 매주 금요일 함께 모스크를 순방했습니다. 살라딘의 전략은 파트너에 따라 달랐습니다. 누르딘에 대해서는 그의 의심을 풀어주고자 노력했으며 칼리프에 대해서는 그의 권력을 약화시키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칼리프가 살라딘을 만만하게 보고 총리로 임명했다면 큰 오산이었습니다. 살라딘은 빼어난 전략가였고 서두르지 않으면서 자신의 목표를 달성해 나가는 능력이 탁월했습니다. 그는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 주변 정비에 나섰는데 그의 방식은 우선 가족을 측근에 배치하는 것이었습니다. 1169년 여름이 되면서 살라딘은 자신의 근위병을 창설하고 7월에는 형 투란시아가 카이로에 도착함으로써 세력이 커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두려움을 느낀 칼리프는 예루살렘의 기독교 세력을 다시 끌어들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요소요소의 정보망을 구축한 살라딘은 이러한 음모를 미리 알아챈 다음 그의 근위병으로 음모의 주역인 흑인 황관을 암살했습니다. 그 후에는 칼리프에게 충성하는 모든 신하들을 쫓아내고 그 자리에 자신의 측근을 앉혔습니다. 그리고 누비아인으로 구성된 칼리프 근위대의 반란을 진압했습니다. 이집트 곳곳에서 일어난 누비아인의 반란은 6년이나 지속되었습니다. 카이로에서 반란이 일어났다는 소식에 비잔틴 황제와 예루살렘의 왕은 연합군을 구성하여 다미에타를 공격했으나 식량과 물 부족, 사기 저하로 인한 탈영병이 속출하여 아무런 소득도 얻지 못한 채 철수하고 말았습니다. 총리 취임 후 위기의 순간이 지나가자 살라딘은 정계와 군에서 지도력을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누르딘과 갈등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에게 충성을 바칠 정도로 부하들의 충성심이 높아졌습니다. 이상 살라딘 3편을 마치고 4편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